자, 오케이. 자, 어여 오시고요. 자, 토요 장모라방 시작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오셨죠?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단 시작.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마우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교육 방송이고요. 주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토요일 12월 21일, 네, 토요 정모라방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평일에는 자 그때그때 소식 전해드리나 바쁜데 토요일 날은 교육도 시켜드리고 장기적인 얘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좀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저희가 민첩하게 행동하자고 표를 내세웠죠. 내년도 표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민첩한 거는 기본이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2024년 앞으로 2주 남았습니다. 2주. 과연 산타랠리가 올까? 산타랠리 얘기를 이제 교육을 오늘 시켜드렸는데, 자, 1월 3일부터 이제 어떻게 또 행동을 해야 될지. 자,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들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2024년, 지난 2주 동안 약간의 풀백이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에. 이미 2주 전에 토요일날, 약간 버블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안 그래도, 그 버블기가 2주 동안 다 빠져버렸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빠졌고요. 그래서 S&P 500이, 자, 이번 주에 2.09% 더 빠졌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2.30% 빠졌고요, 이번 주에. 다우가 2.29% 정도 빠졌습니다. 러셀 2000 4.79%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푹 빠졌죠. 네, 그래서, 자, 지난주에 다우하고 러셀 빠진 거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많이들 지금 풀백이 일어났습니다. 한 4% 가까이 지금 풀백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P 500의 동일 가중으로 보면 한 7% 정도 빠졌죠. 금요일날 장 전까지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풀백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정도 풀백이 일어났으면 많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이 들죠. 워낙에 주식시장이 요즘 뭐, 경기가 좋습니다. 실적도 잘 나고 있는 상황이고. 자, 피어 앤 그리드 보시면 28까지 빠졌죠. 네, 근데 이번 주에 저희가 익스트림 피어까지 보았습니다. 자,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 저희가 분할해서 매수했는데, 뭐, 중립일 때, 피어일 때, 익스트림 피어일 때, 최소한 뭐, 3번 정도 분할해서 조금 줍줍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시 반등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마켓 볼러틸리티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자, 어제가 세마녀의 날이었기 때문에 뭐 이미 어느 정도 얘기 드렸죠. 화수목에 변동성이 심할 것 같다, 이렇게 드렸는데 화수목에 역시나 변동성이 심해졌고요. 결국 22로 올라갔었죠. 한 26, 7, 8까지 올라갔다가 20 밑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던 한 주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주식시장 다 빨갛죠. 네, 이번 주에 다 빨겠습니다. 그나마 잘한 게 애플, 구글, 뭐 엔비디아 정도인데 그거 외에는 다 빨간색이었습니다. 자, 어제 반등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번 주는 정말 공포가 조금 있었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고요. 뭐 미국 시장의 기회가 한번 왔었죠. 자, 잠시 일시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지난주까지 얘기 드렸지만은 특히 2주 전에 버블 얘기를 드리면서 얘기 드렸는데 1950년대 이래로 통계를 내봤을 때 전반기에 10% 이상 올랐을 때는 후반기에 조정이 와도 8.9% 정도만 오고요. 많이 오지 않고 오르는 경우에 7.7% 올라간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8월 5일날 블랙 먼데이였죠. 아무튼 그때 8.9% 정도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반등을 했고요. 자, 2주 전에 11.24%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올라간 경우에는 후반기에 7.7% 올라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랐죠. 트럼프 당선 확정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업이 돼가지고 11.24%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한 4% 정도 올라가서 한 4% 정도 약간 풀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자, 2주 동안 4% 정도 풀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 어제 반등을 해가지고 8.32%로 다시 올라왔어요. 거의 뭐 비슷하죠. 평균하고 7.7%나 8.3%나. 자, 올해 후반기에 8.3% 정도 올랐고요. 자, 여기에서 일단은 안정이 되면서 자,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자, 2024년입니다. 자, 그거 외에 또 보여드린 게 자,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올라간 경우에는 뭐 2021년에 20% 올라가면은 그 나머지 4달은 5.4% 정도, 9월, 10월, 11월, 12월 자, 5.4% 올라가고요. 97년에 21.4% 올랐을 땐 7.9% 올랐고, 22.3% 올라갔을 땐 9.6%, 1995년이죠. 91년에 19.7%
올라갔을 때 5.5%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4% 올라갔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적게 올라가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예, 4달 동안 7.82%가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많이 올라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2~3%는 빠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2~3% 빠졌죠. 자, 그래서 지금은 예, 지난 4달 동안 5%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느 정도 평균에 조금 부합하게끔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조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풀백을 받아서 트럼프 확정 이후에 올라왔던 거 거의 다 반납을 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던 예, 빅텍들만 조금 더 올라온 상황이고 그 외의 주식들은 대부분 다 자,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올라왔던 건 다 반납을 했습니다. 자, 곰들이 그거 알고서 공격이 들어갔죠. 자, 곰들 뭐 2주 동안 계속 얘기 드렸지만은 공매도 쳐가지고 이번에 수익 좀 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물론 채권 쪽에서도 수익을 많이 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쇼커버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산타 랠리를 기대를 하는 거죠. 자, 요 얘기는 뭐 2주 전에 이미 빌그로스가 얘기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모멘텀 투자로 스페큘레이티브하게 뭐 암호화폐부터 해가지고 밈주식들이 굉장히 판을 많이 치고 있다. 자,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경고의 목소리들이 이미 2주 전에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는 또 예,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주식시장이 2주 전만 해도 2024년 57번째 기록을 갱신을 하면서 6,100까지 찍었죠. 한 6,090까지 찍었습니다. 장중에는 6,100까지 찍은 예,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2주 동안 예, 지금 흔들렸죠. 예, 지난주에 한 일주일 흔들렸고 6,050까지.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이제 6,000 대가 이제 무너졌고요. 5,900대로 지금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 2주 전만 해도 뭐 지난주까지도 마찬가지죠. S&P 500의 포워드 PE 레이쇼가 22.3이었습니다. 자, 5년 평균 19.7, 10년 평균 18.1보다 높았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버블기가 있다고 계속 얘기 드렸죠. 22면 높습니다. 20이 어떻게 보면 기준이에요. 5년 평균 19.7이 어떻게 보면은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올라온 건 어떻게 보면 버블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PE 레이쇼가 22.3이면은 예, 지금의 수익을 달성하는데 2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보통은 20년 걸려야지 달성할 수 있는 거를 22년까지 주가를 지금 끌어올린 예,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버블이 어느 정도 진정이 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예,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은, 예, 올라갔던 걸 다 반납을 했죠. 예, 특히 다우라든지 러셀 같은 것들은 11월 5일 이전보다 더 떨어지면서, 예, 이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올라왔던 걸 다 반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이제 32% 정도 올랐습니다. 자, 나스닥은 그냥 잘했죠. 왜냐하면 빅텍들이 워낙에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좀 빨리 빠지긴 했지만, S&P 500이 올해 들어서 25% 올랐고요. 다우가 13% 올랐고, 러셀 11% 올랐죠. 실적을 반영한 대로 그냥 움직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식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S&P 500의 동일가중 비중이 고점 대비해서 7%까지 빠졌습니다. 다 반납했죠. 예, 요 11월 5일보다도 더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 반등을 해가지고 그때로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단은 예, 1월 2일까지는 뭐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조금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횡보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3일부터 모든 게 리셋됐죠. 예, 다시 시작해야 되는 예, 그런 시기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파월이 다시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11월 5일부터 주인공이 됐다가 이제는 파월이 12월 18일 날 FOMC 회의를 하면서 다시 주인공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파월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트럼프가 뭘 하든 그 전쟁을 할 준비가 됐다 이런 신호를 이번 주에 보내줬죠. 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에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줬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관세가 올라가는 경우에 관세가 올라갈 걸 대비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걸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금리를 마지막으로 하우징 서비스 쪽에 좀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내렸고 이제부터 모든 걸 리셋시키고 내년부터는 들어오는 데이터 보고 다시 하겠다. 금리를 앞으로 내리겠다는 확신을 안 줬죠. 예, 여태까지는 천천히 내리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없애면서 자, 상황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진 않겠지만 뭐 횡보를 할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100bp를 내렸긴 하지만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죠. 중립금리보다 높은 상황이라서 제약적인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관세가 올라가든 물가가 올라가든 연준은 예, 이거에 대비를 하겠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갑자기 연준이
주인공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등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준이 또 금리 결정을 하는 거 계속 지켜봐야 되고, 예, 물가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인플레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자,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예, 제롬 파월, 예, 그래서 has retaken the stage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지금, 예, 무대를 다시 장악을 했다. 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롬 파월이 약간 매파적으로 돌아선 거죠. 자,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이제 모든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익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모두 회복을 시켰습니다. 물론, 예, 점도표도 마찬가지죠. 예, 3.4%로 찍혀있던 내년도에 금리를 4번 정도 내리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3.9가 찍히면서 10명이 이제 3.75에서 4%에서 찍으면서 3.9를 올렸죠. 점도표가 특별한 계획은 아니지만 내년도 연준 위원들도 금리를 많이 내릴 생각은 별로 없다는 걸 보여줬죠. 그래서 많이 내려야 2번 정도,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시 물가하고, 예, 연준을 바라보게끔 다들 만든 그런 상황이고요. 자, 2년물 채권 금리가, 예, 3%, 3.5까지 내려갔다가 결국에는 4.3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제롬 파월 연설 이전까지만 해도 조금, 네, 내려가고 있다가 다시 올라온 상황이죠. 4.31까지. 그래서 금리를 지금 한 번 내린 거, 그냥 이번에 12월에 내린 거 반영한 거죠. 그래서 4.25에서 지금 4.5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렸고요. 내년도에 금리를 내릴지 안 내릴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2년물 채권 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10년물은 그냥 더 올라버렸죠. 4.52까지. 결국 4.6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요게 5월 달에 최고점이죠. 4.6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식시장이 5% 정도 풀백이 있었습니다. 딱 그 정도 이번에 풀백이 있었죠. 그래서 채권금리가 4.6까지 올라갔다가, 예, 조금 어제, 자, PC 물가가 나오면서 좀 진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75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채권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반대로 확 떨어진 거죠. 그래서 채권 시장에 약간의 풀백이 있었습니다. 자, 곰들이죠. 헤지펀드들 채권 쪽에 공매도 쳐가지고 아마 수익을 많이 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4.6 이상 올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2년물도 최대치까지 올라왔고, 자, 10년물도 최대치까지 올라왔는데 수요일날 연준위원 발표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예, 요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리는 이미 100bp를 내렸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4월달하고는 좀 틀린 게, 자, 이미 금리를 1% 정도, 100bp 정도 지금 내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올리긴 쉽지 않은데 최대치까지 지금 올라온 게 아니냐,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좀 반등을 한 것 같고요. 달러 가치도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104가 기준인데 지금 104보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107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요게 올해 들어서 가장 높아요. 이 107 위로 올라갔던 게 2022년 10월이었습니다. 달러가 이렇게까지 107 이상으로 올라온 거는, 예, 다국적 기업들이 41%의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지금 수익을 내서 달러를 들여오고 있는데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환차 손이 생기죠. 2022년에 이제 빅텍도 다 포함입니다. 네, 수익 발표를 할 때 환차손 때문에 주당 순이익이 많이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딱 그런 사태가 지금 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달러가 108까지 올라갔다가, 자, 어제 조금, 예, 주눅들긴 했는데 달러도 여전히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엔화 가치도 많이 떨어졌어요. 아시아 쪽에 엔화 가치가 158엔까지 올라갔었죠. 어제 일본 쪽에서 물가가 조금 올라가면서 금리 또 조정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금리가 좀 안정이 되긴 이제 엔화가 좀 안정되긴 했는데 뭐 엔캐리 청산 위험은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엔화를 빌려서 딴 거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고요. 유로화 가치도 많이 떨어졌죠. 예, 역대급으로 떨어졌습니다. 달러하고 유로화가 거의 1대1 패러티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달러 가치가 안정될지 지금 모르겠죠. 예, 그래서 금리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달러도 올라와 있는데 이제 앞으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지만, 예, 조금 안정을 시킬 수 있었던 게 어제 조금 제가 기대를 했던 게 물가가 조금 안정이 되면은, 예, 시장이 좀 반등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의 근원 물가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근원 물가가 5월부터, 예, 6월 달까지 0.2%씩 올라가고 막 0.3%씩 올라가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어제 0.1%밖에 안 올라갔죠. 연준이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근원 PCE 물가 지수인데 요게 0.1%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물가 쪽에 희망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물가가 조금, 예, 둔화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일어났죠. 디플레이션은 아닙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약간 희망을 주고 금리도 안정시키고 달러도 안정시키고, 예, 그러면서 어제 12월
2024년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지표가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요게 산타랠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분위기면은 그냥 1월 2일까지 그냥 쭉 갈 수도 있겠다. 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큰 문제가 뭐냐면 정치적인 문제예요.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하원하고 상원까지 장악을 하면서 공화당이 트리베카를 달성을 했죠. 클린 스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지금 정부의 부채 한도를 아예 없애버려서 부채를 더 찍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재정 문제를, 부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부채 한도 때문에 부채를 더 늘려서 이제 빚을 못 갚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타개하려고 했는데 이게 공화당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 공화당에서 한 38명 의원이 반대를 했어요. 지금 트럼프 쪽은 약간 구구파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중도 우파 쪽에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여기 대해서 하원 쪽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질 않네.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일론 머스크가 뭐 정부 규제를 없애고 자율주행 쪽에 조금 더 혜택을 받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다 막혔어요. 예, 일단 첫 번째 관문인 부채 한도 조정에서 일단은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더 의심이 되는 거죠. 이거 진짜 제대로 되는 거야?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정부 셧다운은 피했어요. 예, 그래서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하원하고 이제 상원에서 자, 셧다운은 피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1월 2일부터 정부는 운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3월 달까지 연장하는데 스탑 갭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자, 갭을 메꾸는 그런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3월 달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트럼프 취임한 1월 22일 날 취임한 이후로 뭐 정부가 운영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정부 부채 한도죠. 뎁실링, 정부 부채 한도를 폐지하는 거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대로 그게 들어가지 못했어요. 통과는 되긴 했는데, 그래서 1월 2일부터는 부채 한도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부채를 더 막 찍을 수가 없는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정치적 불안정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아무튼 뭐 요 문제도 상하원에서 스탑갭이죠. 네,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서 좀 안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이제 산타랠리는 가능한 거죠. 뭐 1월달 이런 문제는 1월달 가면 또 1월달 가서 또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예, 그죠? 그래서 자, 일단은 자, 어제 근원 물가가 잘 나오면서 거시경제 쪽 안정을 좀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정부 셧다운이 조금 맡겨졌고 연방 정부는 계속 운영이 되는 거고,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은 뭐 1월 2일까지는 뭐 그 문제는 없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뎁실링 문제는 그거는 이제 1월 2일까지니까요. 1월 2일 이후에 이제 따로 또 협상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곰들이 원하는 대로 운영이 되다가 다행히 어제 많은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면서 자, 공포에 쌓였던 시장에 자, 희망이 왔죠. 이거는 뭐 제가 2022년 9월달에 만든 썸네일인데 그때가 주식시장이 가장 위험했죠. S&P 500이 뭐 3,800, 3,600 막 이렇게 내려갔을 때입니다. 자, 거기서 지금 6,000까지 올라온 거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자, 아무튼 뭐 기회가 계속 오죠. 미국 주식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기회가 옵니다. 자, 이번에 느끼셨을 거예요. 자, 한 4에서 5% 정도 풀백이 일어나면은 개별 종목은 3배에서 5배까지 빠지죠. 뭐 10%에서 뭐 30%까지 빠진 주식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기회가 오면은 뭐 줍줍을 하면 되는 거고. 자, 그쵸? 자, 이번에 기회가 왔습니다. 자, 2주 전에 얘기 드렸지만 기회가 오면은 뭐 저희는 또 줍줍을 했는데 잘 줍줍을 조금 하셨길 바라고요. 자, 일단 희망은 있습니다. 자, 희망의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타랠리가 가능할 거냐? 예측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지금까지 보면은 자, 지금부터 1월 2일까지는 뭐 별로 큰 위험이 없어 보입니다. 1월 2일 이후에는 위험이 조금 있긴 한데 자, 1월 2일까지야 뭐 그냥 산타랠리도 기대하고 뭐 큰 위험이 없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고요. 자, 일단 금리를 많이 올려가지고 5.25에서 5%까지 올렸었죠. 네, 그래서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그
그거를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소프트 랜딩이 올 거냐, 리세션이 올 거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리세션이 이제 안 온다죠. 예, 그래서 경기가 너무 좋고 침체가 안 오는 건 주식시장에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예, 그래서 리세션이 오면 주식시장이 막 20% 이상씩 침체로 빠질 수도 있던 상황이었죠. 8월 5일날 공포가 그래서 왔었죠. 근데 뭐 실업률도 4.3%로 올라가고 뭐 샤메 법칙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이후로 미국 경기가 계속 좋았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고요. 게다가 금리까지 100bp나 내렸죠. 1%를 내렸습니다. 지금 금리가 그래서 4.25에서 예, 그래서 자, 지금 예, 4.5입니다. 예, 금리도 많이 낮아졌죠. 예, 여전히 물가보다는 높아요. 예, 근원 물가가 지금 예, 2.4, 2.8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근원 물가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예, 아직은 금리가 제약적입니다. 중립금리보다도 좀 높은 상황이에요. 중립금리를 한 3%대로 보면은 중립금리보다도 높기 때문에 금리는 아직도 충분히 제약적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제약적인 것보다는 덜 제약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풀백이 있더라도 뭐 조정까지 10%까지 밀리더라도 예, 그 이상은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침체가 안 오죠. 예, 침체가 안 오면은 뭐 옛날에도 뭐 계속 얘기 드렸죠. 올해 뭐 6월, 7월, 8월 계속 그 얘기 드렸습니다. 뭐 침체보다는 낫다. 예, 물가 올라가는 게 침체보다는 낫다. 자, 그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내년도에 일단은 금리를 한번 예, 내리겠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4에서 4.25까지 한 번 더 내리겠다는 확률이 좀 있습니다. 48.3%로. 한 번은 더 내리지 않겠냐. 내년 12월까지는 몰라요. 예, 그래서 3.75에서 4%까지 내릴지가 30%입니다. 그래서 지금 1.5번 정도, 네,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내리겠다는 또 이런 희망도 있어요. 네, 그래서 금리를 올리진 않을 거예요. 지금도 제약적이고 중립금리보다 높고 물가보다 높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리진 않을 거예요. 네, 제 옹달 책방에 나가서도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자, 그런데 일단은 뭐 금리를 내릴 겁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모든 게 리셋되긴 했지만은. 미국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소프트 랜딩 가능하죠. GDP가 3.1%예요.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높은 축에 속할 거예요. 지금 뭐 중국이나 한국 뭐 예, 유럽보다 훨씬 높습니다. 3.1%. 아, 자, 미국 경기 너무 좋죠. 네, 아틀란타 GDP 나우에서도 3.1%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경기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경기 선행 지수 나왔죠. 2년 만에 예,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경기 선행 지수가 떨어지면서 침체를 예상을 했죠. 여기에 꺾여서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침체는 없다. 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도 지금 너무 좋아요. 어제 나왔죠. 74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6개월째 미국의 소비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소비가 둔화됐다고는 하지만은 예, 지난해보다 더 올라간 그런 상황이죠. 어제도 보면은. 자, 그래서 이런 와중 속에서 그럼 경기가 너무 과열되고 물가가 조금 올라가고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미국 경기가 좋고 소프트 랜딩이 가능한 상황이 왜 더 입증이 되냐면은 연준에서 이번에 SEP 경제 전망을 내놨죠. 예, Summary of Economic Project 이렇게 뭐 내놨는데 프로젝션 예, 그래서 SEP를 내놨을 때 2025년에 GDP 예상치를 2.1%로 올리긴 했는데 2.1%로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자, 둔화가 될 거를 알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4.2%에서 4.3%로 올렸어요. 경기가 둔화된다고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C 물가도 결국에는 근원 물가가 2.8%에서 2.5%로 잡힐 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9월 달보단 다 높이긴 했는데 여전히 노동시장이 천천히 식혀지고 GDP도 조금 둔화되고 근원 물가도 결국은 잡혀 나간다. 천천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금리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내리겠다고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있죠. 예, 실업률이 4.2%로 잘 안 떨어지죠. 그래서 천천히 쿨링을 하고 있다. 자, 식혀지고 있다고 예, 제롬 파월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SM 서비스 지수 지난주에 나온 거죠. 지난주에 나왔을 때도 보면은 예, 서비스도 좀 둔화가 됐어요. 52로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막 확장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ISM 제조업이 좀 살아나긴 했지만 아직 50 밑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그렇게 막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조금 네, 더 내릴 가능성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내릴 가능성도 또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에다가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있긴 한데 트럼프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은 트럼프가 너무 극단적인 정책을 펴서
예, 미국이나 전 세계 경기가 막 흔들린다, 뭐, 이런 가능성도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뭐, 계속 얘기 드리지만은, 재무부 장관, 예, 스캇 벤센트가 저 헤지펀드 출신이라서 시장을 많이 흔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제 의회에서 정부 셧다운 문제로 싸우는 거 보니까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공화당에서는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을 좀 취하면서 막을 건 막아주는 거죠. 관세는 어차피 행정부에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막지 못하겠지만 뭐 이렇게 법인세 인하라든지 뭐 IRA 폐지라든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의회가 관련되는 것들은 굉장히 중도적으로 너무 극단적인 조치는 나오진 않겠지 않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너무 불안정하지도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자, 일단은 내년도가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올해는 뭐 6,100까지는 예, 목표로 하고 있었죠. 그래서 6,100, 뭐 6,050, 뭐 이 정도까지는 다시 산타 랠리를 통해서 1월 2일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물론 제 내피셜입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자, 2025년에도 뭐 일단은 7,100도 있고요, 6,500도 있고, 6,600도 있고요. 예, 내년도에 10% 이상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1월 달에 예, 조금 예, 1월 3일부터 예, 뭐 수익 실현이 일어난다. 올해 많이 올라온 주식들의 수익 실현이 일어나거나 조금 풀백이 있어도 그래도 2025년엔 예, 좀 계속해서 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향후 2주 이제 산타랠리 문제가 가장 급하죠. 그래서 S&P 500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RSI가 거의 30대까지 내려갔다가 어제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45, 네, 모든 면에서 조금 반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 2주 동안 S&P 500이 빠졌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이렇게 조금 예, 다시 과열이 되면 1월 2일까지는 좀 과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6,050이나 6,000대까지는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내피셜인데. 그럼 뭐가 올릴 수 있냐? 일단은 예, QQQ도 많이 빠졌죠. RSI가 52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52까지 빠졌기 때문에 51까지 닿으면 많이 밀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여기서 조금 반등이 이제 나오면은 다시 자, 요게 올리면서 S&P 500을 끌어올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우죠. 다우가 완전 과매도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다우 소비재죠. 예, 크리스마스 이후에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사면서 소비재들이 이제 좀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러셀 2000도 조금 반등을 할 수 있죠. 금리가 조금 안정되면서 조금 반등을 하면서 예, 쭉 올라가지고, 이러면서 주식시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우하고 러셀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특히 금리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다우 위주로 쭉 뭐 은행주 어제 올라가는 거 보셨죠? 소비재들도 올라갔습니다. 어제 뭐 크록스 같은 거 많이 올라갔죠. 자, 메이시 백화점도 많이 올라가고요. 예, 그런 거 위주로 그냥 쭉 예, 끌어올리면서 S&P 500을 끌어올리고, 뭐 운 좋게도 QQQ 예, 지금 예, 빅텍 쪽도 조금 더 다시 반등을 하면은 예, 주식시장이 뭐 충분히 6,000대까지는 회복을 하고 내년도로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고요. 예.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4차 산업혁명.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어떻든 2023년, 2024년 주식시장이 올라온 이유는 이거가 제일 중요해요. 4차 산업혁명의 완성기입니다. 2015년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제 책에 적어놨죠. 다시 오는 게 미국 주식시장이다. 이미 10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수익을 플러스로 내기 시작했어요. 지금이 시작기가 아닙니다. 지금이 시작기라고 보면은 지금 수익이 마이너스 나는 기업이 많은데, 빅텍 포함해가지고 인공지능이라든지 클라우드 쪽이라든지 뭐 예, 자율주행 기업들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지금 수익을 플러스로 내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완성기입니다.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거품이 아니죠. 그래서 재작년부터 이미 얘기 드렸어요. 2023년부터 얘기를 드렸죠. 이게 거품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거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수익이 그만큼 입증이 되고 있어요. 반도체 쪽 뭐 엔비디아 보시면 알겠죠. 예, 반도체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흐름이에요. 예, 시대의 흐름이 이미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거시경제가 어쨌든 애플이 3.8조 달러까지 올라왔고, 엔비디아 3.2조 달러 이득까지 올라왔죠. 엔비디아 3.2조 달러, 이제 아마존도 2.3조, 2조 달러, 3조 달러 클럽으로 기업들의 시총이 1조 달러 이상 다 늘어났어요. 예, 구글도 2.3조 달러죠. 메타 1.4조 달러, 테슬라도 1.3조 달러 늘어나고 있죠. 자율주행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브로드컴 1조 달러 늘어났죠. TSMC 1조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버크셔가 밀렸어요. 10위 안에 사우디 아람코 빼고는 예, 다 인공지능 관련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대세 상승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2010년대부터 시작이 되다 빅텍 위주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들도 네, 내년도에 최선호주로 뭐 애플 뽑고 있는데죠. 모건 스탠리 예, 뽑고 있죠. 애플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오픈 AI랑 또 협력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뽑는 데도 있죠. 미주 같은 데서는 예, 그래서 생성형 AI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계속 좋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데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 반도체 중에 최선호주를 뽑았습니다. 다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보면 아시죠? 데이터 센터 쪽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예, 이미 예, 300억 달러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우리나라 돈으로 4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작년 5월까지만 해도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예, 갑자기 수익이 막 뭐 분기별로 100% 이상씩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막 늘어나면서 이렇게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버블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예,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블랙웰이 안 팔리는 것도 아니고 뭐 루벤도 나오고요. 그쵸? 자,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2분기부터는 GB200을 대량 양산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엔비디아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빅텍이라든지 여러가지 기관에서 나라별로도 이태리든 뭐 일본이든 예, 나라별로 지금 데이터 센터, 슈퍼컴퓨터 센터를 계속 지금 확장을 안 하면 거의 군비 경쟁하고 비슷합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도태됩니다. 이게 데이터 센터 안 지면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래서 한국도 지금 굉장히 더 키워야 되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오픈 AI에 그러니까 챗GPT를 200달러 구독을 시작하면서 이번 주에 10일 정도 해서 컨퍼런스 같은 거 열어가지고 소라 또 발표했죠. 자, 그래서 동영상 제작까지 인공지능이 해줍니다. 생성형 AI가 거의 절정에 달했어요. 비디오를 만들고 편집을 하는데 진짜 영화처럼 만듭니다. 그런데 그걸로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구글에서 BO2를 발표를 했어요. 자, 이거는 오픈 AI의 소라보다 더 예, 생생하고 네, 현실감이 있는 예, 그런 비디오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거의 물리학적 법칙까지 다 적용해가지고 네, 그냥 확실하게 진짜 현실하고 거의 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 굉장히 좋은 예,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늘어나고 자, 메타 쪽에서도 뭐 AI 센터 루이지애나에 100억 달러 투자한다 그죠? 일론 머스크는 XAI가 멤피스 쪽에 자, 데이터 센터 짓고 있고 이미 텍사스 쪽에 짓고 있고요. 다 줬고요. 그다음에 메타가 이제 라마 3.3 예, 라지 랭귀지 모델 발표했죠. 구글도 네, 2.0 발표했죠. 제미나이 2.0 발표했고 오픈 AI 뭐 이렇게 오픈 AI, 제미나이 메타 3자 구도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있고 물론 엔트로피 아마존에서 투자하는 엔트로픽도 지금 상장 전이죠. 요거 곧 상장하면 뭐 사람들 산다고 지금 막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자율주행도 예, 지금 버전 13.2까지 나오면서 지금 시작부터 주차까지 다 해줍니다. 공유택시도 언제 나올지 모르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 인공지능, 뭐 클라우드, 뭐 등등 로봇, 네, 이런 것들이 점점점 완성되고 양자 컴퓨터까지 요즘 장 인기가 많은 그런 상황이죠. 이게 지금 미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예,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예,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데 앞서고 있는 게 미국이고요. 중국이 2등인데 중국하고의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시장으로 매년 28.46%씩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죠. 버블이면 줄어들겠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빠지면 계속 작년부터 계속 얘기 드린 게 주식시장이 빠지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MMF 마켓, 자, MMF 마켓에 지금 올해 침체 온다고 MMF 마켓으로 어마어마하게 도망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이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5조 달러 정도 되죠. 그 전에 한 9조 달러 정도 됐는데 마지막에 5조 달러입니다. 빠지면 들어옵니다. 빠지면 들어오고. 자, 이거 마저 다 들어와야 되는데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M2 통화량, 저축성 통화량, M1 통화가 중요하지 않죠. 네, M2 통화. 자, 미국인들의 소득이 아직까지 플러스고요. 네, 미국 경기가 너무 좋죠. 예, 통화량이 예, 빈부격차는 좀 심하긴 한데 사람들이 월급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저축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나쁠 수가 없어요. 예, 계속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게 지금 일단은 20일날 마무리를 잘해줬어요. 18일, 19일날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지만은 16일날 올랐다 17일날 떨어졌다가 18일날 FOMC 발표 전까지 올랐다가 18일날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가 19일날도 조금 떨어졌다가 20일날 오전 장전까지 떨어졌다 20일날 반등을 했죠. 자, 약간 이런 상황인데 다행히도 끝맺음을 잘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PC 물가라든지 개인소득 소비
옵션 만기를 어제 마무리를 잘하면서 분위기 좋게 끝났기 때문에 자, 앞으로 23일부터 1월 2일까지는 별게 없습니다. 예, 별게 없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가는 거죠. 예, 횡보를 하든지 조금 올라가든지. 자, 다음 주에 24일 날 내구재 주문이 나오는데 뭐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 지난주 계속 얘기 드리지만 지금 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그냥 산타랠리 쭉 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상황 데이터를 보면은 뭐 큰 변동성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뭐 쭉 갈 수도 있고 뭐 조금씩 올라가면서 6,000대까지 회복을 할 수 있고요. 일단은 다행히도 S&P 500이 5,920선을 뚫어줬어요. 5,920이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저항선인데 이걸 뚫고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뭐 6,000은 크게 의미가 없죠. 예, 6,000대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예, 내년이 중요한데 그거는 다음 주 토요일 날 내년도 전망을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1월 3일이 왜 중요하냐 그런데 1월 2일까지가 산타랠리라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미국 주식을 떨어뜨리는 거는 조금 그렇죠. 새해가 들어서면서 주식을 사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1월 2일날 떨어뜨리기 좀 어렵고 1월 3일날 예, 새해부터 분위기 망칠 수는 없죠. 아무리 기관 투자가들이 돈에 눈이 멀었다 그래도 예, 그래도 예, 1월 2일부터 주식시장을 떨어뜨리면 미국 주식에 대해서 예, 불신감이 생기니까 자 일단 1월 2일은 한번 올려주고 예, 1월 3일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어떤 신호를 통해서 이제 수익 실현하는 거죠. 올해 나스닥이 3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지금 수익 실현을 하면 내년도에 바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익 실현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게 1월 3일이죠.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와요. 요 제조업 지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을 한번 흔들겠죠. 그 다음에 1월 6일날 ISM 서비스 지수 나오죠. 졸스 잡오프닝 나오죠. 네, 요런 거. 그 다음에 1월 8일날 FOMC 의사령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비농업 부분 고용, 예, 그 다음에 실업률 이런 게 나옵니다. 요런 거 보면서 경기를 파악하면서 주식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주식을 끌어올릴 만한 요소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산타랠리로 좀 올라가더라도 1월 2일날 테슬라의 차량 인도 발표.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요게 잘 나오면은, 예, 테슬라 반등. 그래서 1월 2일날은, 예, 그냥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월 7일날이 CES가 시작이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예, 기술 박람회죠. 1월 7일날 시작되면서, 요거 하면은 그래도 기술주들이 반등을 시키면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2일날 올라갔다가 3일날 좀 내려갔다가, 6일날까지 좀 밀렸다가, 7일날 좀 올리고, 8일날 좀 떨어뜨리고, 예, 그 다음에 9일날 다시 올리고 다시 10일날 좀 이렇게 하고 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요 때가 1월 첫째 주, 둘째 주가 매수 찬스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요 때만 넘어가면은 이제 1월 셋째 주부터는 4분기 실적 발표가 또 시작되죠. 그래서 실적 발표 때는 조금 반등을 왜냐하면 지금까지 실적을 굉장히 잘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1월달, 2월달 실적까지는 잘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1월 20일날 트럼프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면은 이제 2월 중순부터 조금 영향을 받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거는 일단은 다음 주 토요일날 더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지금 보시면 실적 발표도 어제로 끝났습니다. 나이키, 페덱스, 나이키 반등하고 페덱스 반등하고 끝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조용하고 다다음 주 조용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안 나오죠. 중요한 경제 지표도 뭐 특별히 안 나오죠. 그냥 지금부터 1월 2일까지는 조용히 가다가 이제 1월 3일부터 이제 변동성이 조금씩 커지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다 얘기 드렸고요. 뭐, 예, 제 말은 참고만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도 산책을 하면서, 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위험 가능성 있는 것들은 이미 다 얘기 드렸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 다들 대비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측을 하기보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 대비하는 그런 연습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축복받으시고요. 여러분 간장에 사랑 평가 넘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자, 늦게 오신 분들 환영해요. 네, 예.